북한군의 사격훈련으로 어제 서해바다에서 남북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포탄 500여 발 가운데 100여 발이 한국 해역에 떨어졌고 한국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3배로 응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을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LA K-POP 페스티벌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료 티켓이 일제히 배포되자 티켓마스터 서버가 다운되고 온라인 티켓이 30분 만에 매진되는 등 그 열기를 진작해 하고 있습니다. LA 인근 라브라 지역에 발생한 진도 5.1의 강진으로 인해 수천여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식수가 끊겨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건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KBS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군의 사격훈련으로 어제 서해바다에서 남북의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포탄 500여 발 가운데 100여 발이 한국 해역에 떨어졌고 한국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3배로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사격훈련 계획을 통보한 지 4시간여 뒤인 어제 낮 12시 15분. 북한이 해안포 진지의 포문을 모두 열고 일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해안포와 방사포가 동원됐고 8차례에 걸쳐 무려 5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포탄 대부분은 백령도 북동쪽 해상에 집중됐는데 이 가운데 100여 발은 NLL 남쪽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NLL 남쪽으로 3.6km까지 날아온 포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사격 중단 요구에도 북한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정상적인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포탄이 우리 수역을 넘어오자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동원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포탄이 한 발 떨어질 때마다 3발씩 모두 300여 발을 NLL 넘어 북측 수역에 발사했습니다. 백령도 인근 해역의 경계도 대폭 강화돼 F-15K 전투기가 대구기지에서 백령도 상공으로 긴급 발진했고 해상에서는 구축함과 유도탄 고속함이 평소보다 북쪽으로 전진해 초계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정찰기와 대포병 레이더 등 관측 장비를 총동원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고립만 더 심화시킬 이런 도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의 핵실험 위험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과도 협의할 모양입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스카페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 북한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vocation that the North Koreans have once again engaged in is dangerous and it needs to stop.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도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달 중국 방문 시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도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Once again call on the DPRK to cease and desist from needlessly threatening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특히 동맹국들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남북한이 서해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주고받았다며 긴장 고조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KBS LA K-POP 페스티벌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무료 티켓이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제히 배포되자 티켓마스터 서버가 다운되고 티켓마스터 티켓이 30여 분 만에 매진되는 등 그 열기를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노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인 티켓마스터 이용객들은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히 배포된
KBS LA K-팝 페스티벌 무료 티켓을 구입하려는 접속이 순식간에 몰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서버가 다운된 것입니다. 티켓은 서버가 정상화된 후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아침 10시에 10시 1분, 2분 정도 돼가지고 티켓마스 갔는데 웨이팅 타임이 10분, 15분 너무 길어지고 자꾸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다들 이쪽으로 왔어요. 기차 타고.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시간에 티켓이 배포됐습니다. 7 p.m. K-팝 사생팬 10여 명은 아예 이곳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14시간의 기다림은 설레임으로 바뀝니다. 1 o'clock. 1 o'clock in the morning. My favorite K-pop artist is Block B, but I really am excited for SHINee and Infinite and CNBLUE and Dynamic Duo. 수천 명이 몰린 티켓 배부처에는 아이돌 팬들만이 아닌 가족 단위의 관람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LA에서 모처럼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만큼 저희도 같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한 페스티벌의 일환인 K-팝 콘테스트 파이널 무대를 위한 예선전 역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장르 속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이 눈에 띕니다. 예선 참가자 65개 팀 중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장르도 여러 종류고 댄스하면서 노래하는 팀도 있고 랩도 있고 또 어쿠스틱한 느낌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색깔들을 여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앞으로 다가온 KBS LA K-팝 페스티벌.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한인 이민 111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이번 공연은 KBS 해외 공연 사상 역대 최대 화려한 K-팝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웅입니다. 오는 4월 12일 LA 콜리세움 무대에 나서게 될 한국의 힙합 그룹 다이나믹 듀오. 먼저 워싱턴 DC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힙합의 본고장에서도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면서 K-팝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가 한국의 힙합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열정적인 노래와 힙합 리듬에 맞춰 관중들은 몸을 흔들며 호응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힙합 듀오 다이내믹 듀오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이틀 연속 공연을 펼쳤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남아공과 세네갈 등 전 세계 힙합 관계자들을 초청한 페스티벌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초청된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다이내믹 듀오가 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인 특유의 감성을 담은 노래에 미국 음악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knew it was going to be a great show even before the show started because we had people lining up all day long waiting to just get in. 다이내믹 듀오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에도 갔다 왔고 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씩 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악이 인기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 연도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불러주세요.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K-팝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밤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LA 인근 라하브라 지역은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진도 5.1의 강진으로 인해 수천여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식수가 끊겨 많은 주민들이 이 시간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비건에 대한 공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라하브라 지역을 강타한 5.1 강진. 이후에도 주말 내내 이어진 100여 번의 여진 또한 진도 3이 넘는 강한 지진도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산에서 떨어진 돌들로 도로가 차단되고 차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가스관과 수도관이 끊어져 단소와 단전 사태로 수천여 가정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에 수백여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I was working by the time, I was behind the counter. I was ringing up a customer, and the thing is just suddenly we got a blackout, and the building is shaking like crazy, So, and then I just screamed to everybody, just get out from the store, because everything fell apart from the wall, I can hear the noise. That's the thing. It was really bad.
현재 라하브라 지역 수십 동의 아파트에는 소개령이 내려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말로만 듣던 빅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새 수장이 지난달에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꽤 실망했었는데요.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최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는 질문에 옐런 의장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This is the kind of term it's hard to define, but probably means something on the order of around 6 months. 발언 직후 일러야 내년 하반기쯤 금리가 오를 걸로 봤던 시장은 동요했습니다. 당장 당일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말실수냐 작심한 거냐 논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열흘 남짓 옐런 의장의 발언은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This extraordinary commitment is still needed and will be for some time. And I believe this view is widely shared by my fellow policymakers at the Fed.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경기 부양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초저금리 기조를 그야말로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시장 전문가들은 자신의 6개월 발언을 의식한 표현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을 미뤘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일본이 남극해까지 가서 연구용이라면서 고래를 잔뜩 포획했었는데요. 이런 일을 더는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고래잡이는 연구 목적이 아니다. 즉시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일본 포경선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탄 배에 철제 케이블을 던집니다. 회원들은 신호탄을 쏘며 반발합니다. What you are doing is illegal. We are doing nothing wrong. We are doing nothing wrong. You are acting unlawfully. 환경단체의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은 일본의 고래잡이가 상업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난 1987년부터 연구를 빙자해 잡아온 고래는 연간 약 1,500마리,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됐습니다. 때문에 호주 정부는 지난 2010년 일본이 국제포경조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밍크고래를 연간 850마리씩 잡는 것은 연구 목적이 아니라며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mportant as it is,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draw a line under the legal dispute and move on. 고래고기가 전통적인 음식 문화라고 주장해온 일본은 판결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残念であります。また深く失望をしております。判決には従います。 이번 판결에 따라 돌고래떼를 작살로 잡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돌고래잡이도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